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이 세상 탐방 안녕 로빈의 주인장 로빈입니다. 오늘은 사계절 아이와 여행 이야기를 쓰신 전정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를 쓴 작가 전정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책 4권에는 주인공이 아닌 두 명의 인물이 늘 등장합니다. 모습을 바꿔가면서. 양씨와 테리씨인데요. 그분들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양희 씨와 테리 씨는 인도자의 역할이죠. 애초에 책에다 아이들의 여행에다가 저는 부모님을 등장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없는 여행에서 아이들이 조금 부모님,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약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다고 혼자 여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여행을 인도하고 지지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캐릭터. 그래서 이제 2명의 인도자를 등장시켰죠. 그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셨는데 그 또한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경험이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시간에서 자기를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되게 유용은 아니고 좋은 네, 효과를 가져올 유의미하죠. 거라고, 네.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인물 덕분에 저는 되게 좋았었던 게 저희가 이 인물을 설정을 할 때 개로 할 것이냐 강아지로 할 것이냐 뭐 어떤 동물로 할 것이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결국에는 고양이와 개를 정했어요. 그때의 또 생각이 있으셨나요? 사람 마찬가지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끌어놓고 싶었고요. 그거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사실 부모님 또는 어떤 보호자가 없는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진짜 있는 일처럼 되려면은 어떤 인도자 자체도 사람보다는 동물이라는 캐릭터가 오는 것이 훨씬 더 얘기를 자유롭게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근데 저희도 이제 성인이라서 그 상상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공간적인 배경은 굉장히 현실인데 이 사람들을 판타지의 세계도 아닌 이 판타지의 인물들을 이 실제 상황으로 불러와도 될까를 또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돼서 두 인물 덕분에 사실은 여행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개랑 고양이로 그때 우리 동물들을 많이 설정을 할 때 개, 고양이 말고도 다른 동물들도 많았었잖아요. 막 새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또 개랑 고양이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네. 애정하시는 동물인가요? 네, 제가 개를 워낙 좋아하고요. 개는 제가 만난 생명체 중에서 가장 특이한 생명체인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아낌없이 마음을 쏟는 그런 존재, 그런 생명체. 저는 좀 개의 그런 성격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또는 어떤 성격이든 그 아이를 무조건 지지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인도자로서 개의 캐릭터를 가져왔고요. 고양이는 아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두 동물 중에 한 동물이기는 한데 저는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고양이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당당한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명의 인도자가 그런 성격을 가진다면 좀 더 스킨십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고양이 캐릭터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작가님들이 동물을 가져올 때 그 동물에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입혀서 데려오시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그 동물의 특성이나 성향에 좀 집중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동물의 성격을 이 인물에 좀 가져온 편이에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보면 이제 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외곽권에서는 좀 성격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공통점도 있고 네. 모습은 늘 변하고 근데 이 동물이 어떻게 해서 이 어린이들을 인도하게 되는 역할을 했을까 그 배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종종 생기거든요. 네, 여러분들 뭐 우리 여름방학 제주 그려주신 김혜원 작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셨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일까? 사실 어떤 등장인물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그 등장인물의 서사가 있죠. 서사가 있고 역시 양희 씨와 테리 씨도 서사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있었고 첫 원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었는데 전체 구성상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고요. 사실 겨울 손님 서울 편에서는 뒤에 번외편으로 양희 씨의 이야기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역시 전체 구성상 그 부분을 저희가 빼도록 했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이야기를 따로 그림책으로 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네, 저도 그 번외편을 읽으면서 이거는 한 권의 이야기로서의 또 유의미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시리즈는 이번에 제외를 했지만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저희 책을 그 어머니들이 혹은 어린 독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여행이란 게 결국에는 이제 어디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네. 거잖아요. 책을 읽은 아이들에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이 마음에 들었니? 또는 어느 곳이 생각이 나니? 관심이 있니? 그럼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 계획을.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거는 너무 피곤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네. 아이가 너무 계획을 해서 이제 자기 주장만 한다면 이거 너무 피곤해지지 않겠냐, 엄마들이 과연 그걸 좋아할까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 아이가 주장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만약 4인 가족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주장을 한다. 그럼 나머지 3인은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등한 4명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 계획을 잡는데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조정해서 만드는 게 여행 계획인 거죠. 근데 뭐 저희 책에 있는 장소들은 사실은 같이 가셔도 재미있는 장소들이잖아요. 네. 아이들만을 위한 장소는 네, 아닌 것 절대 같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무려 2년 동안 네. 작가님이 고생을 하면서 쓰셨어요. 그 어떤 점이 나쁘었는지는 안 물어보고요. 좋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노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힘을 합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재밌고 또 보람됐었어요. 많이 배웠고요. 전 그게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기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지필 승낙을 하시면서 여행 가는 장면 마구 떠올리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 여행 계획 그 책 얘기하면서도 계속 여행 이야기 저는 했었죠. 네. 글을 쓴다는 핑계로 답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글 쓰는 답사는 이전에 다른 답사와는 달리 좀 혼자 다니는 답사가 많았고요. 여행에 그야말로 저의 여행에 나의 여행에 푹 빠지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돼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계약하고 이제 글 쓰라고 했더니 어디 가 계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계약금으로. 네, 사심을 채웠습니다. 저도 이 책을 만들면서 핑계 삼아서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저에게 사실은 되게 좋았었던 여행은 사실은 다른 데는 이제 평소에도 갔었는데 남도는 작가님과 이 책을 쓰지 않았었다면 쉽게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좋았습니다. 올해도 제가 좀 모셔가지고 어디 여행을 갈까 이런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봄이 되니까 또 이제 바람도 불고 심장도 뛰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어디 가 계실 것 같은
그 독자들이 음. 좀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는데 어찌됐든 재밌었다는 피드백이 제일 좋죠. 칭찬이니까. 특히 어린이가 재밌었다 그러면 저는 아주 뭐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책을 쓰고 한 몇 달 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남학생이 너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학생이 아니야 나 진짜 재밌었어 이렇게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여학생이 막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주 초초초 울트라 시크한 그런 성격의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얘기해준 어떤 그런 칭찬이 네. 저한테는 너무 큰 기분이었죠. 그 초초초 울트라 시크녀에게 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작가님이 네. 이 책으로 작가님의 고통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기쁨도 있으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좀 중독성이 있는 네. 일 아닌가요? 그래서 작가님이 앞으로 작가로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있고요. 좀 더 잘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재 어린이 필독서를 쓰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름방학 제주와 연결돼서 제주 정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다른 작가님들이 같이 쓰고 있고, 그리고 여름방학 제주의 사파를 그려주신 김혜원 작가님께서 사파를 그리시고 계세요. 네, 저희가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를 하면서 그동안 모아놨었던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지면상 다 풀지를 못했잖아요. 네. 또 그래서 다 담지 못한 정보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있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처음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네. 재밌으셨나요? 새로운 경험? 네, 뭐 새로 처음 하는 일이 많네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저 안에서도 어떤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또 해요. 네. 오늘은 시리즈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가보셨던 그 여행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정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도 안녕. 안녕. 안녕.